서울 신촌 어느 동네 폐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우리 아파트에서 큰 길가로 나가려면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신촌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정문이고 하나는 작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뒷길이다. 그 중간쯤에도 역시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이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버려져 있는 낡은 집이 하나 있다. 녹슬어서 툭 치면 무너질 듯 서 있는 문 앞에는 쓰레기 봉지들이 늘 가득하고 인기척이란 느낄 수 없었다.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친구들과 새벽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골목을 지날 일이 있었다. 애들 재밌으라고. 저기 폐가 있는 거 아냐? 나 여기 살 때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사람 사는 거 못 봤다라고 하자. 호기심 많고 취기가 오른 남자애들은 기어코 그 집 앞에 다다랐다. 여전히 쌓여있는 쓰레기 봉지와 녹슨 철문. 불법 침입이라는 나의 만류에도 친구 하나가 철문을 억지로 밀며 먼저 들어갔다. 얼마나 뻑뻑한지 비명을 지르며 열린 철문. 10여 년간 궁금했던 그 집의 실체가 이 문 너머에 있다. 말과는 다르게 나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안으로 향했다. 남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집안. 왠지 바닥이 울퉁불퉁한 것이 걷기가 힘들었다. 바닥에 불빛을 비추니 거기 쌓여있는 것은 마네킹 발. 아니 신발 아니다. 무수히 많은 신발봉 같은 것들.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추하자면 신발을 만들 때 쓰는 틀 내지는 모형 신발. 그런 것들이 수북하게 온 집안을 방 여러 개에 걸쳐 쌓여있는 것이었다. 왠지 음산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에 그 폐가를 모두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이 오직 그 모형 신발들만이 깔려있을 뿐이다. 공장도 아닌 오래된 낡은 집에 왜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그 뒤로 그 근처로 다닌 적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무서운 걸 좋아하지 마라. 고등학생 때부터 무서운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뭐라 그럴까? 막상 무서운 걸 볼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 공포와 무서움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좋아했다. 현재도 공포영화 개봉하나 안 하나 계속 찾아본다. 영화 보면서 실눈이나 손으로 가리면서 보는 겁쟁이인데도 그렇게 무서운 걸 즐겨서 본 지 10년쯤 됐다. 작년부터 조금 이상한 현상을 많이 겪어서 그냥 글을 써본다. 시작은 꿈부터 시작했다. 그냥 단지 악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그런 내용의 꿈들이었다. 그래, 나도 그냥 개꿈이네 무서운 꿈이네 넘겼다. 그렇게 일하고 꿈꾸고 또 일하고 꿈꾸고 반복했다. 내용은 뭐 뻔했다. 귀신 나오는 꿈이었다. 근데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거의 잔인한 모습도 있고 멀쩡한 모습도 있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괴물처럼 변하는 모습도 있었다. 악몽을 너무 자주 꿨다. 게다가 내가 조금 심각하게 느낀 꿈이 있다. 귀신이 나에게 웃으면서 달려오는데 바로 앞에서 내가 눈이 떠졌다. 진짜 너무 놀라서 눈이 팍 떠졌는데 동시에 내 방 안을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더라.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명 소리가 나는 거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는 소리. 아마 나한테만 들릴 정도의 방 안을 울리던 쿵쿵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에서 뭘 하느라 쿵쿵 울렸다거나 윗집에서 아이가 뛰어놀아서 울리는 소리였다거나 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각이 새벽 5시였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때 약간 심각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 밝은 노래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는데 역시나 이상한 기분이 든다. 누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한기가 조금씩 밀려온다. 기분 탓이겠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내가 일을 낮에 가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을 한다. 늦을 땐 4시에도 퇴근하고 빠르면 12시나 1시쯤 퇴근하는데 우리 집이 골목길을 들어와서 쭉 걸어 올라와야 작은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집이다. 빌라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왼편에 작은 골목길이 또 하나 있다. 이어폰 꽂고 그냥 노래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도 가끔씩은 그냥 눈이 자연스레 갈 때가 있지 않나. 걷다 보면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어폰 꽂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작은 골목길 쪽으로 곁눈질을 하게 됐다. 뭐 그냥 걷다 보니 자연스레 그럴 수 있겠지만 눈에 보였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청 늙은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새벽에 깨서 잠시 바람 쐬러 나온 동네 할아버지인가? 생각했지만 아니 할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로에 세워져 있는 볼록 거울 다들 한 번씩 보지 않았나. 얼굴이 그 거울 크기였다. 눈이 너무 컸고 비정상적으로 컸다. 입은 그냥 평소의 입 모양이었지만
내가 너무 놀라서 순간 흠칫했는데 곁눈질을 하면서 그냥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 커다란 눈이 절 따라왔다. 눈동자가 내 움직임을 따라 움직였다. 그때 내가 왜 모른 척하며 걸어갔냐면 귀신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호기심에 그 사람에게 붙는다고 하더라.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여 심장은 터질 듯 뛰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골목을 벗어났고 그 동시에 무작정 집으로 뛰어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 그냥 헛것 본 거겠지. 잘못 본 거야 라고 생각하며 씻고 누워도 진정이 좀처럼 되질 않더라. 결국 방에 불 켜고 날이 밝을 때까지 괜히 웃긴 영상 보면서 날을 새고 태양이 거진 다 떴을 때 겨우 잠들었다. 지금은 뭐 그 길을 지날 때 그 얼굴은 없지만 이유 없는 소름이 계속 돋는 중이다. 저 일을 겪은 후 무서운 걸 좀 끊었다. 애써 헛것이겠지 잘못 본 거겠지 생각하며 혹시 무서운 걸 많이 봐서 그런 걸까 하고 시간이 거의 한두 달 흘렀을까? 골목길을 지날 때 이제 소름 돋거나 이상한 기분이 드는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다시 좋아하던 걸 하더라. 무서운 걸 찾아서 보고 있던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1시 30분쯤인가 이어폰 꽂고 퇴근하는데 이번에는 골목길 초입에서부터 저 멀리 뭔가가 보인다. 뭐야? 나무인가? 라고 생각했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걸어가는데 그 멀리 보이던 그 무언가가 뭔지 알았다. 가까워지니까 선명해지는 거다. 머리가 긴 걸 보니 사람은 맞고 여자 같은데 다리가 있다. 다리가 너무 얇다. 진짜로 저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얇다. 게다가 바지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그 가는 다리만 보였다.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다. 뭐야 저건 라고 생각하며 우리 집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점점 더 가까워지니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손도 머리도 축 늘어뜨린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예의주시하며 걸어갔다. 순간 그 사람이 사람인지 뭔지 아무튼 팔을 들더니 기괴하게 꺾으며 움직이더라.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집으로 뛰어 올라왔다.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서 뛰어 올라오면서 뒤를 흘끔흘끔 쳐다봤다. 혹시 따라오는 걸까? 다행히 따라오진 않더라. 이런 경험 외에도 운전 중에 블루투스 연결이 갑자기 끊겨서 노래가 안 나온다든지 라디오 주파수가 제멋대로 변한다든지 아무튼 이상한 현상을 참 많이 겪었다. 이유 모를 현상들. 그래서 나는 다시 무서운 걸 끊어보기로 했다. 이 모든 경험은 100% 실화이며 내가 겪은 일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오르골.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오르골을 받은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상자에 모형 큐빅들이 박혀 있었고 뒤에 달린 태엽을 돌린 뒤 상자를 열면 안에서 피에로가 나와 춤을 추면 노래가 틀어진다. 무슨 일로 받았었는지도 까먹은 채 오르골은 창고로 쓰이는 작은 다락방에 두고선 가족들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오르골을 깊은 심연의 기억 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딸이었다. 좋은 아침이다. 오늘 아침은 아빠가 했으니 빨리 와서 먹으렴. 아빠, 요즘 밤에 잘 때 항상 오르골이 울려요. 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오르골이라니? 라고 물었다. 딸은 저기 저 작은 방에서 오르골이 울리는데 제가 몇 번 끄기는 했지만 밤마다 울려서 이제는 혼자서 끄기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다. 얘야, 걱정하지 말렴. 아빠가 있잖아. 혹시 다음에 또 다락방에서 울리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오르골을 그저 끄기만 하면 돼. 실제로 넌 몇 번 껐지만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딸은 다락방을 가리키며 오르골이 울린다고 했고 오늘 밤에도 오르골이 울리면 무서우니 내게 오르골을 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다는 생각과 딸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음에도 그러면 직접 가서 끄라고 하였다. 물론 강압적인 어조는 아니고 그저 격려를 하는 어조로 말이다. 그 말을 할 때에는 아침이었다. 나는 정말 오르골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다락방으로 갔으나 다락방은 전등도 고장이 난 상태였고 이른 아침이었지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두웠다. 대충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다락방 안을 둘러봤지만 오르골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오르골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걸 다락방 어디에 두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았고 겨우 그 작고 쓸모없는 오르골을 찾았고 일요일 아침을 날리는 건 너무 쓸데없는 짓 같았기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오르골이 울리는 건 그저 안에 있는 건전지가 오래되었다거나 아무튼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눈앞에 선 TV가 틀어져 있었고 해는 어느새 지고 있었다. 위층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지만 노이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딸의 방으로 들어가니 오르골 소리가 끊겼다. 딸이 울먹이며 내게 오르골이 울렸다고 했다. 어린 나이로서는 이 상황이 충분히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 말라는 말을 하고선 딸을 두고 혼자서 오르골이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에는 딸이 있었다. 오르골이 울려서 이번엔 제가 껐어요. 딸이 내게 오르골을 들이민다. 네 번째 이야기, 새벽의 손님. 내가 20대 초반에 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하셨다. 우리는 살던 집을 떠나 반지하 방 2칸으로 이사를 했다. 현관문을 열면 시멘트로 만든 낮은 턱 중간에 수정과 기다란 호스가 있었다. 집이 불편하니 싸움만 늘고 온 가족이 예민했었다. 아버지는 회사 택시를 몰게 되어 새벽 3시쯤 출근하셨고 엄마도 일을 하셨지만 출근하시는 아버지 식사는 꼭 챙겨드려서 두 분 다 일찍 일어나셨다. 이사한 지 몇 달 뒤 어느 겨울 새벽 부모님이 깨신 걸 보고 나는 화장실을 다녀왔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똑똑 소리가 나는데 나는 정말 놀랐다. 분명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봐야 몇십 초였을 텐데 놀란 나를 뒤로 한 채 아버지가 문을 열며 누구냐고 물으셨다. 어떤 남자가 지나가던 중에 어린 아가씨가 이른 시간에 들어가길래 걱정되어 노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며 죄송하게 되었다고 한 후 같다. 그런데 나는 무서웠다. 5번째 이야기, 선몽. 친할머니 제사였다. 나는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한과 약과 과일 등 엄마는 종일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셨다. 커다란 소쿠리에 달력 깔아서 부침개 종류를, 비슷한 크기의 접시에 오색 나물을, 들통에 생선찜을 해서 고명 얹어두고 과일은 윗부분을 한번 잘라서 모아놓고 딱상만 차리면 되게끔 준비해 두셨다. 그날따라 아빠도 일찍 오셨고 피곤하신 엄마는 제사상을 일찍 치우신 후 주무셨다. 나도 잤겠지. 낮에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막 뛰노는데 어떤 언니가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성큼성큼 들어와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생선찜 담아놨던 들통을 여러 맨손으로 뼈도 발라내지 않고 막 먹는데 너무 무서웠다. 근데 엄청 예뻤다. 다른 음식은 안 건드리고 딱 생선찜만 먹은 거다. 눈 떠보니 아침이었고 꿈인지 실제인지 모른 채로 엄마나 꿈 꿨는데 이쁜 언니가 우리 집 와서 내가 본 대로 얘기했더니 엄마가 친할머니 같다고 하셨다. 아빠 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23살이었대. 평소에는 제사상을 자정 넘어서까지 두셨고 어제는 너무 피곤하셔서 11시쯤 치우신 거래. 할머니가 제사 음식을 못 드셔서 내 꿈에 나오셨고 이런 꿈을 선몽이라고 한대. 그래도 생선찜 드시고 가셔서 다행이다. 30년이 지나도 그 꿈이 잊히지 않고 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해. 6번째 이야기, 층간 소음 괴담. 이사 온 지 2달째 오늘 위층 왜 저렇게 시끄러워. 밤 10시가 되어가는데 이 시간까지 애들 안 재우고 뭐하는 거야. 웃음소리 쿵쿵 소리에 머리가 울려. 입주자 카페에 층간 소음 자제 글 적고 경비실 인터폰에서 방송까지 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야? 정말 신경질 나. 벌써 12시잖아. 도저히 못 참겠어. 안에 계시는 것 다 알아요. 좀 나와보세요. 누구세요? 아랫집에서 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 뛰는 소리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올라왔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이 열리며 아주 마르고 초췌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저희 집은 애들 없는데 다른 집과 착각하셨나봐요. 아이들 신발이 있는데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좀 봐도 될까요? 무작정 뛰다시피 들어간 집은 너무도 고요했고 거실 한쪽으로 액자 2개와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로 1년에 한 번 그 계절이 되어 웃음소리 쿵쿵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집을 나오곤 했다. 7번째 이야기, 경마장의 이상한 존재들.
주말에 한번 여자친구와 경마장에 갔다. 경마장에 가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들었고 그곳의 영적인 측면도 궁금했는데 한번 가면 됐지 놀이 삼아 다시 올 곳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일직선으로 배치된 입구 형태가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에 특화된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는 길 천장에 잘게 자른 색종이들이 매달려 있는데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람을 유인하는 주술적인 힘이 들어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길 끝 입구에서 많은 소나기들이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매표소 근처나 경마장 안에는 말 형상의 조형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평범한 조각들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경기 전에 말을 볼 수 있게끔 장소도 꾸며놨는데 말이 하나의 생물이 아니라 승부에 사용되는 도구같이 느껴졌다. 옆에 어두운 어떤 존재가 하는 말이 내가 무조건 돈 좀 따게 해줄게 걸어보겠느냐며 웃는데 당장은 혹할지 몰라도 이런 어두운 영들과 엮이는 게 끝이 전혀 좋을 리가 없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며 무시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다. 시작 전 경마 관련 각종 정보와 수치를 보여준다. 고정된 전광판의 수치가 내 심상에는 무작위적으로 뒤바뀌는 것이 보이는데 역시 도박의 확실성이 있을 수가 없다. 경기가 시작되고 중반까지 조용하다가 막바지에 말 한 마리가 추월하여 순위가 뒤바뀌니 탄식과 환호가 크게 오가는데 관람석 위에 커다란 얼굴이 씩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다. 강력한 힘을 지닌 어두운 영역의 존재인데 영적인 측면에서 경마장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였다. 신경 쓸 가치도 없다 생각하는지 다행히 나를 내버려 두는데 제대로 공격받았으면 병원에 갔을지도 모른다. 일견 평범하게 보이나 속속들이 집어보면 경마장 주변의 환경들이 사람을 매혹하고 있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경마장에서 울고 웃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물론 환경을 사람들이 의식하고 조성한 것은 아닐 테고 영적인 존재들이 그런 영감이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경마장의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구슬려 도박을 하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여 축적되는 분노, 슬픔 등 한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힘을 얻고 있었다. 경마장 안은 홀로 온 중장년층이 대다수, 젊은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아마도 자주 다니는 사람이 또 오는 것이겠지. 상습적인 도박의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장소에서 영적 측면의 실상은 이렇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기는 어려운 것 같다. 위에만 보면 일견 경마장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실상은 자주 오는 사람들도 이런 곳과 영적인 성향이 맞아서 오는 사람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나 할까? 흡사 소원을 빌기 위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기도터에 소원을 받아먹는 존재가 많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존재들이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 이루어주지는 않는 것처럼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존재들이 터를 잡는지 아니면 그런 존재가 있는 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선후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욕망과 염원이 투영된 장소의 이면에는 영적인 존재들의 힘의 관계도 엮여 있으니 내가 자주 다니는 특정 장소가 겉으로는 평범할지라도 이면엔 어떤 힘이나 존재가 얽혀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동원 훈장에서 만났던 아기 귀신들. 난 몸은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다. 영적으론 심각한 장애인이지만 그건 신검 항목에 없더라. 다행히 맑고 깨끗한 부대로 배속받는 바람에 별 탈 없이 지냈다. 내가 군에서 본 건 그 귀하다는 흑형뿐. 묘령의 길거리 여인은 부대 소속이 아니다. 무슨 군무원 귀신이냐? 마왕인 그때만 해도 팔팔한 생명체였다. 군을 모르는 여자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는 타임 갖자. 남자는 현역으로 나라에 징발을 당하면 좆빠지게 뺑이 치고 나와도 군영 가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채 갈 수 있는 반국가 소유가 되지. 예비군은 8년이지만 제대한 처음 1년은 안 쳐. 다음 해부터 얄짤없이 8년. 4년까지는 2박 3일 동원을 받고 6년까지는 동네 지켜 그리고 7, 8년은 소속만 예비군이고 훈련은 없어. 7년 차다. 잉여란 얘기지. 이젠 나라에서도 용도 폐기한 몸이다. 근데 왜 훈련도 안 시키면서 예비군이냐고. 전쟁 나면 총알바지로 써야 하잖아. 그래도 둥이는 기꺼이 총알바지가 될 거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으니까. 난 동원을 아쉽게도 딱 한 번밖에 못 받았다. 복학이 늦어져서 0년차를 놀아버려 3년차까지를 학교서 받았다. 졸업을 하고 드디어 2박 3일의 동원 훈련 통지가 내게도 떨어진 거야. 만세. 짬밥이랑 똥국 먹으러 가자. 난 짬밥과 똥국을 사랑하는 남자. 남들은 동원을 들어간다고 짜증을 냈지만 난 신났었다.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갖추고 부대를 들어갔다. 동원 대대를 들어갔는데 뭐야? 내무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잠자리는 연병장 한 구석에 쳐놓은 24인용 천막들. 그 장면만 보면 무슨 한국전쟁 때 같더라. 우린 구시렁거렸지만 어쩌겠어. 협조 부탁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짐을 풀었다. 그리곤 입소식을 하고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여러가지 훈련에 사격도 하고 말이야. 그 와중에 밥은 정말 맛있더라. 그 부대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저 그런 평범한 군부대였다. 몇은 보였지만 대단한 건 아니었고 딱히 아기를 가진 영가도 못 느꼈다. 그렇게 잘 끝나나 했던 동원 훈련이 퇴소 전날. 그러니 2일째 되던 날 꼬이더라. 오후였나? 하여튼 야외 훈련이었는데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정신교육장으로 이동을 해서 실내교육을 하게 된 거야. 우린 부대 뒤편에 있는 실내교육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본부 건물에 가려져 있어 안 보이던 교육장이 눈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다르더라. 음침한 것이 거기다 비도 내리고 그래도 건물은 무지하게 새 건물이었다. 페인트도 깨끗하고 완공된 지 바로 얼마 안 되어 보였다. 그렇게 그 정신교육장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들어올 때 보니 생각하곤 다르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예비군들 다 알잖아. 정신교육은 무슨 자리에 앉자마자 모두들 퍼질러져서 자기 바쁜 거야. 앞에서 떠들든 말든 교육자도 그냥 노래 그러려니 하곤 제 할 말만 하더라. 정말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몇 없었는데 둥이는 정말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인 동원이다 보니 나름 경청을 하고 있었다. 그 정신교육장은 대학 강의실을 연상하면 될 거야. 앞에 교단이고 수강생들 자리는 층층 진 계단처럼 되어 있는. 바깥엔 비가 많이 내리고 날도 많이 어두웠다. 교육장 내부 공기도 뭔가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그곳은 교육장 앞쪽에 양 가장자리로 출입구가 있고 교단이 있는 좀 높은 쪽 양쪽으로도 가장자리가 있고 그 앞엔 검은 큰 커튼이 쳐져 있던 곳이다. 맞다. 소극장 생각하면 되겠다. 교육 중인데 커튼 가장자리로 사람 머리가 하나 빼꼼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여기저기 머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굴이 다 조그맣고 아주 애뜬 아이들인 거야. 부대에 웬 애들이 저리 많이 있지? 하고 보고 있는데 출입구 쪽에도 빼꼼히 쳐다보는 머리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교육자가 서 있는 강단 쪽에는 강사에게로 기어가는 조그만 기는 아기까지 나오더라. 그러더니 애들이 전부 교육장 안으로 들어와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애들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 아이들의 옷과는 너무 틀린 거야. 남자건 여자의 건 전부 예전 1950년대 전에나 입던 무명 옷차림이었다. 난 시끄러웠는데 딴 사람은 안 들리니 전부 잠 삼매경에 빠져있고 애들 영가는 자는 사람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단언컨대 그 남자는 자고 있다면 악몽을 꾸고 있겠지. 나도 피곤한 척 연기하며 조용히 엎어졌다. 아웅 졸려 그리고 눈을 꼭 감았다. 모든 귀신이랑 엮어 좋을 것 없지만 아기 영가는 더 그렇다. 영혼도 아기 영혼은 사람 아이랑 똑같이 떼쟁이야. 막무가내지. 지 원하는 대로 하려 하거든. 그래서 성인보다 애들 귀신이 더 무서워.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끝나고 교육은 종료되고 조교들이 예비군 아저씨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우린 막사를 대충 정리하고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짬밥은 역시 맛있었다. 그러고는 막사로 돌아와 잠시 쉬다가는 궁금증이 도져서 못 참겠는 거야. 난 우리 막사를 담당하는 조교에게 갔다. 그 녀석은 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그 부대 말년이었다. 조교야, 잠시 나랑 토킹 어바웃 좀 하자. 선배님, 왜 그러시지 말입니다. 저 들어가서 점호 준비해야 되지 말입니다. 장난해. 누군 군대 안 갔다 왔냐? 말년이 무슨 점호 준비를 하냐? 들어가면 애들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구나 닦아야 되지 말입니다. 난 녀석을 데리고는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주며 앉아서 말을 시작했다. 저 정신교육장 언제 만든 거냐?
몇 달 됐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럼 저거 만들 때 너도 같이 만들었어? 저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일만 하는 일병 때부터 아침 먹고 작업하고 점심 먹고 작업하고 주말 작업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럼 잘 알겠네. 저기 예전엔 뭐가 있었어? 그냥 야트막한 야산 한쪽 비탈이었습니다. 약간 후미지고 그런. 그래. 그럼 묘지 같은 건 없었어? 없었지 말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뒤쪽에도 묘지 없지 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난 그게 더 이상했다. 우리나라는 묘지공화국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전 국토가 묘지인 나라인데 그 정도 넓이의 땅에 묘지가 없단 게 더 이상했거든. 그때 그 말년 병장 조교가 갑자기 질문을 해오더라. 저 혹시 무속인이십니까? 아니 왜? 뭐 보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데? 예전에 동원 오신 선배님께서 자기 박수무당이라고 하시면서 저기 귀신이 많다고 하셔서 아기 귀신 어찌 아셨습니까? 저기 땅 깎고 할 때 뭐 이상한 거 없었어? 뭐 특별한 건 없고 조그만 사기 구슬 같은 게 많이 흩어져 있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하며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어 내게 말했다. 저기서 짱 박혀 훈련 땡땡이 치던 예비군 선배님을 나중에 찾았는데 기절을 해 있었지 말입니다. 귀신 봤다고 막 헛소리하고 했는데 난 군 복무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 장병들을 겁주고 싶지는 않았다. 귀신은 무슨 없어. 그런데 저기 땅이 좀 요사스러운 기운이 흐르긴 한다. 그러니까 혹시 밤엔 저기 혼자 가지 마라. 낮에도 후임들 보낼 때 둘셋씩 같이 보내고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는 막사에 돌아왔는데 좀 많이 슬프더라. 내 생각이 맞는다면 거긴 틀림없이 예전에 애장터였을 거야. 아기들 장사 지내던 터 말이야. 옛날에 내들이나 결혼한 한 총각 처녀는 죽으면 부모보다 먼저 죽은 불효자라 해서 평토장을 했어. 공부를 안 만들고 묻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어디 묻힌 줄 모르게 하는 게 평토장이거든. 근데 그거도 좀 사는 집이나 여유가 있을 때 그리한 거고 흉년이나 가뭄이 심하게 들어 굶어 죽거나 돌림병으로 많이 죽을 때는 그럴 여유도 기운도 없어서 애들은 애장터라고 부르던 마을에 하나씩 달려있던 애들 공동묘지에 그냥 가져다 버렸지. 아마 내 생각엔 한국전쟁 후까지 60년대까지도 그런 풍습이 남아 있었을 거야. 그때 옷차림이 내가 보던 그런 옷차림이었으니까. 말년이 말한 사기 구슬 같은 건 아마 버려진 애들 뼈가 다 없어지고 사람의 몸 중 가장 단단한 이가 풍화되어 그리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치아는 몇백 년 이상도 가니까. 그리 생각하니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 죽어서 쓰레기처럼 버려졌을 아이들이 말이야. 난 향이라도 있으면 하나 피워주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있어도 붙을까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다음날 퇴소식하고 퇴소할 때 PX서 산 초코파이 몇 개 까서 그 건물 옆에 두고 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가 달아서